왜 현실 전체가 나를 비추어 주는 거울인가? 창조주인 텅 빈 마음은 늘 텅 비어 있다. 텅 빈 마음이 텅 빈 마음 속에서 펼쳐지는 홀로그램 인생영화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나라는 홀로그램 몸이 있어야 한다. 앞서 자세히 설명한 대로 나는 너를 빌려 생기고 너는 나를 빌려 생긴다. 자연이 나를 빌리면 수많은 너들도 동시에 생긴다. 나를 빌려 A라는 너도 생기고 나를 빌려 B라는 너도 생기고 나를 빌려 C라는 너도 생긴다. 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곤충일 수도 있다. 생물일 수도 있고 무생물일 수도 있다. 세상일 수도 있고 우주일 수도 있다. 모든 너들은 나를 빌려 생김으로 모든 너들은 이면의 나들이다. 창조주는 왜 이런 식으로 세상을 창조한 걸까? 이면의 나들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창조주가 너와 나, 남자와 여자 등 수많은 나들로 쪼개져야 역할극을 할 수 있다. 둘째, 나 스스로는 나 자신이 가짜인 홀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가짜인 홀로그램을 진짜로 착각해 많은 감정들을 무의식에 억눌러 놓게 되고 이로 인해 생긴 인격체들, 즉 자아들로 살아간다. 자아들을 진짜 나로 착각하며 살아가면 창조주인 텅 빈 마음과 영원히 분리돼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나인 창조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가짜 나인 자아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거울들이 필요하다. A도 B도 C도 모든 사물도 각기 나 스스로는 보지 못하는 내 무의식 속의 자아들을 보여준다. 즉 나는 A, B, C 등 이면의 나들을 거울 삼아 내가 지금 어떤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려 진짜 나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건 나를 찾아가는 힘겨운 여정이기도 하고 동시에 보물찾기 같은 놀이이기도 하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거울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나라는 보물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아닌 모든 것이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오랫동안 내가 억눌러 놓거나 외면해온 무의식 속의 자아들을 보여준다. 세상은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착하다, 악하다 등 짝이 되는 생각들로 창조된다. 내가 좋거나 옳거나 착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건 나에게 투사에 붙들고자 하고 싫거나 그르거나 악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건 내가 아닌 너, 세상, 우주에 투사해 억눌러 놓는다. 그래서 내가 무의식에 억눌러 놓는 것들은 필연적으로 이면의 나인 너, 세상, 우주를 통해 내 눈앞에 나타난다. 내가 좋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내 몸에 좋은 느낌을 일으킨다. 그래서 붙잡으려 든다. 반대로 내가 싫거나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내 몸에 싫은 느낌을 일으킨다. 그래서 억누른다. 좋은 느낌을 붙잡으려 들면 짝이 되는 싫은 느낌은 자동적으로 억눌린다. 즉, 긍정적 감정들을 붙잡으려 들면 부정적 감정들은 자동적으로 억눌린다. 이렇게 억눌린 싫은 느낌을 일으키는 것들이 내 눈앞에 되풀이에 펼쳐지기 때문에 인생살이의 고통이 반복되는 것이다. 만일 나의 무의식에 두려움이 억눌려 있다면 그럼 나는 이 두려움을 이면의 나인 나, 비나 씨에게 혹은 동물들이나 벌레들, 사물들에 투사한다. 예컨대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는 아들을 보면 열등감이 올라온다.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열등감이 아들을 볼 때 올라오는 것이다. 나는 평생 우월감을 붙잡기 위해 이 열등감을 꾹꾹 억눌러 놓고 살아왔다.
열등감을 느끼며 사는 게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스스로는 내 무의식에 이 열등감이 억눌려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면에 나인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이 꼴 보기 싫어진다. 왜 그럴까? 아들이 내 무의식에 억눌린 열등감을 자꾸만 보여주기 때문이다. 나는 내 열등감을 이면에 나인 아들에게 투사해 아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들만 미워하고 있으면 내 열등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아들이 내 열등감을 보여주는 이면에 나, 즉, 내 거울임을 알아차려야 내 열등감도 사라지고 공명하는 아들의 열등감도 함께 사라진다. 만일 내가 뱀을 두려워한다면, 만일 내가 뱀이라면 나는 나를 어떻게 느낄까? 나를 징그럽고 수치스럽게 느낄 것이다. 나는 내 무의식 속의 수치심을 뱀에게 투사한다. 내 수치심을 보는 게 두려운 것이다. 내가 남에게 투사하는 이 두려움과 수치심이 바로 나 자신의 감정임을 알아차려야 텅 빈 마음 속으로 사라진다. 그렇지 않으면 내 몸에 응어리진 채 온갖 불행을 창조한다. 저는 대학 재학 중에 도를 아십니까? 종교에 빠져서 등록금을 갖다 바치고 대학도 중퇴했습니다. 마침내 사입이 종교에서 빠져나와 결혼 후 계속 육아와 집안 살림만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인 남편은 대출금이 많고 돈도 모으지 못합니다. 남편은 힘들 때 저한테 네가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돈은 쓸 줄만 알고 모을 줄은 모르고 자식 교육도 똑바로 못 시키고 살림도 꽝이고 라는 말을 저에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죽고 싶다,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무능하고 돈을 못 벌어서 무시당하는 것 같아 돈 벌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경력 단절해 나이도 많아서 전문직을 못 구합니다. 제가 너무 무능하고 비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남편이 내게 하는 말을 들으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죽고 싶다는 말은 나를 죽이고 싶다는 말이다. 왜 나를 죽이고 싶을까?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무능한 나를 죽이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내 무의식 속에 무능한 나가 억눌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게 지적질을 해서 자극을 일으키는 걸까? 남편 자신의 무의식 속에도 똑같은 무능한 나가 억눌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편 스스로는 자신의 무의식 속에 어떤 존재가 억눌려 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무의식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남편의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무능한 나는 아내인 나를 보면 공명을 통해 표면으로 올라온다. 나 또한 남편을 통해 내 무의식 속에 무능한 나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자아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우리는 몸과 몸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의 자아들끼리 공명을 통해 서로 만난다. 그래야 서로 상대를 거울 삼아 내 무의식 속에 어떤 자아가 억눌려 있는지 알게 되고, 아, 내 무의식 속에 이런 자아가 억눌려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다.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은 자아들은 점점 나와 분리돼 사라진다. 저는 아들을 보면 젊었을 때 외모 콤플렉스를 갖고 있던 제 모습이 보이고, 딸을 보면 학교 다닐 때 왕따로 힘들어하던 제 학창 시절이 보이고, 남편을 보면 고등학교 때 공부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힌 제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출구가 보일까요? 가족들을 볼 때 왜 내 마음속에서 아픔이 올라올까? 누구나 가족한테서는 사랑을 기대한다. 기대했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반대 감정인 미움이 올라온다. 사랑은 미움을 빌려 생기고 미움은 사랑을 빌려 생긴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실망할 때 가장 큰 미움이 올라온다.
부부관계도 그렇다.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던 배우자가 나를 배신하면 죽이고 싶을 만큼 큰 미움이 올라온다. 내가 100만큼 사랑하던 사람은 100만큼 미워하게 되고, 내가 1000만큼 사랑하던 사람은 1000만큼 미워하게 된다. 짝이 되는 감정들은 이렇게 마치 저울로 재는 것처럼 정확하게 오르내린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빌려 생긴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과 받는 것이 항상 제로가 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미움도 클 수밖에 없다. 열등감도 마찬가지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이 우월감을 느끼며 당당히 살아가길 바란다. 그래서 가족이 열등한 모습을 보이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 속에도 열등감을 억눌러 놓아 생긴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이 내 열등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픔이 공명에 올라온다. 나는 이 아픔이 가족 때문에 생기는 거라 착각해 가족을 미워한다. 내 아픔을 미움으로 덮어버리는 것이다. 예컨대 아들이 취직도 못한 채 방 안에만 틀어박힌 열등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 점점 꼴 보기 싫어진다. 하지만 사실은 아들이 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아들이 보여주는 무의식 속에 내 열등한 모습이 꼴 보기 싫은 것이다. 나의 거울인 아들이 밖에 나가 있을 땐 열등감이 잠시 가라앉는다. 그러다가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또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열등한 내 모습을 거울처럼 보게 되기 때문에 다시 꼴 보기 싫어진다. 따라서 아들만 쳐다보며 미워하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내 열등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들을 볼 때 올라오는 내 열등감을 느껴주어야 한다. 아, 아들이 내 열등감을 보여주는 거울이구나 하고 받아들여 꾸준히 느껴주어야 한다. 자꾸 느껴주면 열등감은 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엔 올라오지 않는다. 내 열등감이 완전히 사라지면 공명하는 아들의 열등감도 함께 사라진다. 서로의 열등감을 풀어놓아 주기 위해 가족으로 만난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히 아들에 대한 미움도 사라진다. 내 열등감을 보게 하는 미움이었기 때문이다.